지금까지는 뭐 데이터, 뭐 리버서빌리티,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파워 딜리버리랑 좀 더 연관될 수 있는 타입C 베이직 차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USB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데이터 그리고 충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충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USB 뭐 2.0을 보게 되면 혹은 3.0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USB V버스의 볼티지 레벨은 5V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를 까서 내가 뭐 커터로 자른 다음에 빨간색 라인에 V버스 라인을 찍어보면 무조건 5V 레벨이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5V 레벨이 찍히지 않는다 그러면 정상적인 디바이스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논 PD 베이스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드가 없었을 경우에는 4.75에서 5.5V 그리고 뭐 3A 로드 정도의 풀 로드가 당겨졌을 때는 뭐 4V에서 5.5V로 USB IF에서 스펙을 정해놨습니다. 뭐 앞에랑 계속 연계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호스트 쪽 같은 경우에는 CC핀에 풀업 저항이 달려져 있고 디바이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CC핀에 풀다운 저항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풀업 저항이랑 풀다운 저항이 실제 차징 스펙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써져 있어요. USB 2.0 같은 경우에는 500mAh로 충전을 할 거고 3.0 같은 경우에는 900mAh로 충전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BC1.2 CDP나 DCP 같은 그 배터리 차징 스펙을 준수한다고 하면은 1.5A 그러니까 뭐 7.5W까지도 올려줄 수가 있고 내가 만약에 타입C 차징을 한다라고 하면 3A까지도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15W가 일반적인 타입C 차징에서는 맥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레벨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냐? CC 레벨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앞장에 보셨던 것처럼 이 풀업 저항이랑 디바이스 쪽에 풀다운 저항이 걸려져 있다고 하면은 이 케이블상의 CC 핀에서는 실제 그 볼티지 레벨을 찍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CC 핀의 볼티지 레벨이 0.66V보다 낮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디폴트 충전량으로 V버스가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2.0이면 500, 3.0이면 900mAh가 나가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CC 레벨이 한 1.23V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0.7에서 1.23 사이다 라고 하면은 1.5A. 근데 내가 만약에 2.04 정도까지 왔다 라고 하면은 타입C 차징의 맥스치인 5V 3A까지도 충전을 내보내줄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풀업 저항이랑 풀다운 저항이 있는데 풀업이나 풀다운 저항값 둘 중에 두 변수 중에 한 가지를 픽스해 놓지 않으면 너무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USB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해놨냐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풀다운 저항을 항상 5.1K로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충전만 받아야 되는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해당 디바이스는 CC핀이 항상 5.1K 풀다운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5.1K 풀다운으로 걸려져 있지 않는 디바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들 맘대로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충전량은 당연히 호스트 소스 쪽에서 주니까 충전량은 호스트 소스 쪽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충전을 주는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CC핀 쪽에 풀업 저항 값을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본적인 500이나 900mAh로 주고 싶어라고 하면은 5V 풀업일 때는 56K, 3.3V 풀업일 때는 36K로 구성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1.5A로 난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5V일 때는 22K, 3.3일 때는 12K. 나는 맥스 15W까지 구성하려고 길을 열어놓을 거야 라고 하면은 5V 풀업일 때는 10K, 3.3V 풀업일 때는 4.7K 풀업으로 구성을 해놓으시면 이 4.7K가 5.1K랑 전압 분배를 해가지고 실제 CC핀의 전압을 이제 확인해서 소스가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충전량을 결정해서 내보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런 그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을 때 UFP 쪽에서 디바이스가 소스에 딱 붙었어요. 그러면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풀업 저항이 있고 풀다운 저항이 있어요. 여기는 UFP니까 업스트림 페이싱 포트죠. 그러니까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디바이스 포트고 따라서 이쪽 풀다운 저항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포트에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 CC 원 쪽으로 연결됐네요. 보니까 CC 레벨 자체가
0.25에서 0.66V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그냥 네이티브 그냥 500mAh나 900mAh로 충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쪽 배터리 차징 DCC에서는 아이셋 자체가 2.0이면 500, 3.0이면 0.9, 그러니까 900mAh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다른 디바이스 소스가 연결됐는데 풀업 저항값이 조금 낮아졌나 봐요. 그래서 CC2 저항값이 CC 레벨이 올라갔어요. 한 1.23까지 올라갔어요. 이럴 때는 레벨 자체가 1.5A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배터리 DCC에서는 아이셋이 1.5A로 스위칭 돼갖고 충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이제 2V 수준으로 CC 레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IP 저항값이 뭐 4.1, 4.7K 정도나 10K로 낮아졌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나는 5V 4A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졌으니까 15W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앞에 각 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Vcon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Vcon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핀을 Vcon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Vcon을 언제 쓰냐면 3A 이상으로 할 때나 보시면 Vcon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음에 네 가지인데 3A 이상을 사용을 하거나 슈퍼스피드 라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Vcon을 하시는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스템에서 Vcon을 구성해줘야 되는 경우는 4A 이상을 구성하거나 슈퍼스피드를 구성하는 경우에 내가 Vcon을 구성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Vcon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CC핀은 당연히 그냥 그대로 CC핀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 사용되지 않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핀은 Vcon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이 케이블 상의 RA 저항이랑 그 내부에 있는 액티브 소사들의 파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일렉트로니컬리 마크드 케이블이라는 이마크드 케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USB 3.1이나 실제 파워 딜리버리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케이블이에요. 뭐 뒤편에 자세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타입C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해서 파워 딜리버리를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이마크드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지만 파워 딜리버리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마크드 케이블 안에는 이렇게 RA 저항값도 있고 액티브 소자들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Vcon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RD, 그러니까 풀다운 저항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CC1 쪽은 CC핀 통신을 하고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CC2핀은 Vcon 스위칭을 해서 이쪽 케이블로 파워를 공급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 CC2로 연결됐다고 하면은 CC2가 디바이스를 호스트가 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 호스트는 Vcon 2로 스위칭을 해가지고 CC1 쪽으로 이제 Vcon 전압을 공급을 해주겠죠. 케이블 쪽으로. 지금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제가 설명드렸던 타입C 커넥션이랑 그 Vcon 커넥션, 파워 딜리버리 커넥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를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보시면 티피컬 커넥션이라는 의미는 케이블의 윗면과 윗면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꼬여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PD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패시브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DFP 쪽에는 22K 5V 풀업이 걸려져 있고 이쪽은 5.1K 풀다운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1K가 풀다운 걸려져 있는 쪽은 디바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이 디바이스구나. 왼쪽은 풀업이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C 핀 간의 전압 차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호스트가 보니까 한 0.95V 정도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호 안에 한 1.5A 정도 캐퍼블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DFP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5V에 1.5A 즉 7.5W를 공급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핀은 Vcon으로 할당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워 딜리버리가 아니고 또 패시브 케이블이기 때문에 별도로 Vcon을 공급을 해주진 않습니다. 다음은 트위스트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꼬여져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CC핀이
DFP 쪽은 10K 풀업, 이쪽에 CC2는 5.1K 풀다운으로 걸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디바이스고 왼쪽이 소스겠죠? 그래서 이쪽은 꼬여져 있는 케이블로 연결되어져 있고 당연히 CC핀 간의 전압차를 확인할 겁니다. 전압차를 확인해 보니까 1.7V 정도 수준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4A까지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V버스 쪽에서 5V의 4A까지 출력을 내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핀은 V콘으로 할당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5V 4A 즉 15W까지 V버스 전압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 그 소스 쪽에 있는 풀업 저항이랑 디바이스 쪽에 있는 풀다운 저항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왜냐면은 내가 줄 수 있는 파워의 값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중요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타입C를 말씀드릴 때 계속 리버서블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존에 뭐 USB 2.0이나 3.0이라고 하면 별도의 뭐 스위치나 뭐 CC 로직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1, 2가 있고 슈퍼스피드 라인도 두 개 페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보시는 것처럼 슈퍼스피드 먹스나 CC 컨트롤러를 꼭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슈퍼스피드 먹스나 CC 컨트롤러가 내장되어져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셔도 되고 외부에 별도로 이런 스위치를 사용하셔서 디자인을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CC1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슈퍼스피드 라인 1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가겠죠. 근데 반대로 CC2로 됐다 그러면 밑에 라인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딜리버리를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타입C 케이블로 하면 안 되고 이마크드 케이블이라고 하는 일렉트로니컬리 마크드 케이블이라는 걸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 안에는 일반적으로 뭐 슈퍼스피드 라인, 데이터 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풀다운 저항, RA 저항 값이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RA 저항 값이 인식이 되어야지만 V콘을 공급해 줄 수가 있고 V콘이 공급되어줘야지만 내부에 있는 액티브 소자들이 활성화되면서 CC 프로토콜이 서로 통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파워 딜리버리를 구성했는데 케이블 연결해 보니까 PD 통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꼭 내 케이블이 이마크드 케이블인지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케이블인지를 먼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베이나 뭐 네이버에서 타입C 케이블을 구매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30W까지 지원하는 케이블인지 뭐 45W까지 지원하는 케이블인지 100W까지 지원하는 케이블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셔갖고 디버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앞에 좀 더 이해하시기 편했던 그림으로 한 번 더 이제 이 실제 PD가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타입C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왜 설명을 드렸냐면 파워 딜리버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타입C 차징이 먼저 들어간 이후에 PD 프로토콜이 통신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딱 이 그림만 먼저 봤을 때 저희는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걸로만 보면 CC1 쪽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얘는 꼬여져 있지 않은 케이블이고 이쪽이 22K 풀업이 걸려져 있으니까 호스트, 이쪽은 5.1K 풀다운이 걸려져 있으니까 디바이스구나. 그러면 호스트에서 디바이스 간의 CC핀의 레벨만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 라는 정보를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CC 레벨을 확인해 보니까 5V에 22K라 5.1K 확인해 보면 한 0.95V 레벨 수준이고 이거는 1.5A까지 소스에서 싱크로 파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V버스가 연결되면서 일단 디바이스가 먼저 붙어야 되기 때문에 5V에 1.5A 즉 7.5W로 V버스를 싱크 쪽으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타입C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는 안 보였던 이런 RA 저항 값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RA 저항이 있죠. 그러면은 소스는 아까는 안 보였던 저항 값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디바이스가 뭐가 연결되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케이블 자체가 파워 딜리버리가 지원하는 케이블이 연결이 되었구나. 그러면은 디바이스는 RA 저항이 인식이 되면 그 이후에 V컨을 바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스위칭 시켜주게 됩니다.
이 V콘을 스위칭 시켜준다는 의미는 소스 쪽의 제품에서 V콘 전압을 이쪽 케이블, 그러니까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V콘 핀으로, CC 핀으로 전원을 공급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V콘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죠. 이게 V콘이 공급이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블 안에 액티브 소자가 활성화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디바이스 쪽이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소스와 디바이스 간의 실제 PD 프로토콜이 CC핀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편에 파워 딜리버리 내용을 설명드릴 때 원와이어 시리얼 프로토콜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 원와이어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CC핀을 말합니다. CC 원 와이어를 통해서 PD 프로토콜은 서로 소스와 디바이스 간의 통신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그래서 파워 옵션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면 USB 2.0 같은 경우에는 5V에 500mAh 이게 기본적인 스펙이었어요. 그리고 3.0 나온부터는 500mAh가 좀 적으니까 나는 좀 더 파워를 빨리 충전시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5V에 900mAh. 그리고 BC 1.2 배터리 차징 스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5V에 1.5A. 그리고 타입C 커런트 PD가 아닌 경우에는 5V에 1.5A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타입C 아까 보셨던 것처럼 풀로 CC 레벨을 조정한다고 하면은 5V에 4A까지, 그러니까 PD가 아닌 경우에는 5V 4A 15W가 맥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만약에 소스랑 디바이스 모두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한다라고 할 때는 20V에 5A까지, 그러니까 총 100W까지 지원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장표는 뒤편에도 나오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 USB 스펙에서 기존에는 5V가 다였는데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면은 9V에 4A까지, 15V에 4A까지, 그리고 20V에 5A, 총 100W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다. 이만큼 파워 딜리버리 스펙이 넓어졌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PD도 지원할 거고 영상도 보내는 얼터네티브도 지원하는 풀 피처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커넥터 쪽에서 연결되는 디바이스랑 서로 CC 통신을 하게 돼요. 이렇게 CC 통신을 하고 나면은 이 PD 컨트롤러가 어떤 몇 볼트에 몇 암페어로 나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로드 스위치, 얘가 아마 버크부스트가 될 텐데 파워 쪽으로 몇 볼트에 몇 암페어를 내보내주라는 신호를 내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로드 스위치는 5V를 줄지 9V를 줄지 20V를 줄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실제 파워가 나가게 되고요. 데이터 라인으로 봤을 때는 슈퍼스피드 라인이 윗면과 아랫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해당 핀은 먹스를 통해서 데이터 라인 연결되고 디스플레이 포트나 HDMI 같은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연결될 수 있게 해당 이런 스위치를 사용을 해야지만 얼터네이트 모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얼터네이트 모드는 지원하지 않고 나는 타입C에 USB 3.1만 지원하겠다, 나는 파워 딜리버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CCP는 지원을 컨트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CC 윗면을 꽂혔는지 아랫면을 꽂혔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CC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떤 디바이스가 꽂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로드 스위치 쪽에 파워를 줘라, 얼마의 파워를 줘라라는 정보를 주면은 얘가 5V에 몇 암페어로 출력을 내보내 주겠죠. 그리고 슈퍼스피드 라인은 동일하게 윗면으로 꽂힐지 아랫면으로 꽂힐지에 대한 먹스를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얼터네이트 모드를 안 하니까 얼터네이트 먹스는 별도로 사용하실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나는 3.1도 필요 없고 2.0으로만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USB Type-C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게, 뭐 파워 딜리버리도 지원한다고 하고 뭐 3.2도 지원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USB Type-C 커넥터를 사용하면은 2.0으로는 구성 못하고 무조건 3.1을 지원해야 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USB Type-C는 뭐 타입 A, 타입 B, 타입 C 같이 그냥 커넥터 사양일 뿐이고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람이 원하는 스펙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 타입 C 그냥 커넥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처럼 3.1로 구성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굳이 3.1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은 이쪽 3.1 라인 다 플로팅 시켜버리시고 2.0 라인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2.0 데이터 라인 연결하시고, 대신에 이제 CCP는 당연히 어느 경우에나 컨트롤 해줘야 되니까 CC 컨트롤러 사용하신 다음에 CC 컨트롤 하셔가지고
전원을 공급해 주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이런 CC 컨트롤러는 CC2 I2C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타입C에 대한 그 USB 파워 딜리버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타입C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랩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USB 타입C 포트는 항상 USB 3.1을 지원을 해야 되냐? 방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2.0로 하든 3.1로 하든 3.2로 하든 이거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면 USB 타입C는 항상 파워 딜리버리가 100W를 지원해야 되냐? 이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원하는 왓데이지만큼 나는 타입C 뭐 5V 1.5A나 5V 4A까지도 구성을 하면 할 수가 있겠죠. USB 타입C 포트는 얼터네이트 모드를 항상 지원을 해야 되냐? 이제 이것도 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얼터네이트 모드 영상을 뿌릴 일이 없다고 하면은 별도로 구성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서머리를 한 번 더 해보면은 지금까지 타입C 오버뷰, 유즈 케이스나 뭐 어떤 디자인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타입C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꽂을 수 있고 뭐 파워나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더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되게 좋아하고 시장이 많이 퍼지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